지금부터 2024 회계년도 학교회계 예산관리 사용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오늘 교육은 개요를 시작으로 성립전 예산, 추가 경정 예산 다뤄보도록 하고요. 성립전 예산, 개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 편성하시는 절차, 그리고 성립전 예산 편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추가 경정 예산도 마찬가지로 추가 경정 예산 개요, 추가 경정 예산 처리 절차,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작업하시면서 가장 많은 내역 검증이 발생하게 되는 재원 배정 관련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학교회계 운용 일반 원칙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회계 운용 일반 원칙 6가지 원칙 준수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은 화면상의 내용과 같고 필요하신 경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학교회계 예산 구조, 세입 세출 예산의 정의, 학교회계 예산의 종류, 예산 현액의 정리, 2월 등 증감액의 정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회계 예산 구조입니다. 학교회계 예산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출, 그리고 세출의 원천이 되는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은 그 금액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재원별로 관리되고 있고, 세출의 경우 집행하는 예산의 목적에 따라서 세부 사업 단위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입 예산의 정의입니다. 세입은 당 회계년도 동안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학교에 유입되는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세외연금 발전기금과 같이 세출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세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어디로부터 금액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재원으로 관리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정산 재원과 일반 재원으로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산 재원의 경우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재원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 성격의 재원이고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산 재원의 경우 세입을 요구하실 때 해당 금액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세부 사업의 배부, 즉 연결하는 작업을 거쳐서 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재원의 경우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도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산 재원으로는 목적 사업비 전입금, 수익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원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산 재원과 다르게 세입을 요구할 때 세부 사업의 연결, 배부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원은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으로만 편성하실 수가 있고, 성립 전 예산 편성은 불가합니다. 대표적인 일반 재원으로는 학교 운영비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기타 행정활동 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 재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전입되는 교특 전입금과 기금 전입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및 지원금, 학부모님께서 부담하게 되는 수익자 부담금, 사립학교 법인에서 전입되는 법인 전입금, 타학교에서 전입되는 타학교 전입금, 학교 발전기금에서 학교 회계로 전출되는 발전기금 전입금, 그리고 그 외 일반 재원이 있습니다. 살펴본 재원들을 다시 정산 재원과 일반 재원으로 구분해 보면 우선 일반 재원은 말 그대로 일반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특 전입금과 기금 전입금 중에서 목적 사업비는 정산 재원, 학교 운영비는 일반 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재원들은 정산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추경 세입 요구 하시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입 예산은 성격에 따라서 장, 관, 항목,
원가 통계 비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관련해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정의입니다. 세출은 당 회계연도 동안 모든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하고, 세출은 정책, 단위,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에서는 세부 사업 내에 세부 항목, 목그룹, 세목, 원가통계 비목, 산출 내역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구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교육부에서 설정하는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이 있는데요. 정책 사업은 최상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위 사업은 정책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의 하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실 때는 세부 사업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세부 사업은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개발해서 권장하는, 즉 표준화된 세부 사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단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하게 되는 세부 항목, 원가 통계 비목, 산출 내역이 있는데, 세부 항목의 경우 세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시도에서 표준화한 세부 항목을 사용하고 계시고, 학교가 필요하신 경우 직접 세부 항목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통계 비목과 산출 내역은 세출 예산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가 통계 비목은 성격에 따라서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고, 산출 내역은 학교에서 세출 예산의 내역을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도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성격에 따라서 목그룹, 세목, 원가 통계 비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교회계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실 때 세부 사업 내에 세출 목 단위로 예산 잔액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추경을 진행하실 때,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 결산하실 때 세부 항목 산출 내역의 예산 잔액뿐만 아니라 세출 목 단위의 예산 잔액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회계 예산의 종류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개시 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성립되는 매 회계연도의 최초의 예산인 본예산, 그리고 본예산 성립 후에 경비의 과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본예산 이후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하기 전에 정산재원에 한해서 추경 승인 이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 집행하고 차기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나중에 승인을 받게 되는 성립전 예산, 세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시도 규정에 따라서 수정 예산, 준예산, 간주처리 예산 등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시도 규정 등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별로 진행하실 수 있는 기한들 정리해 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예산 현액의 정의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 회계연도에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세출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액과 2월 등 증감액의 합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보시는 것처럼 예산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2월 등 증감액이 다른 경우 예산 현액은 달라질 수 있고, 지출을 진행하실 때는 예산 현액만큼 지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당 회계연도에서 본예산, 추가 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직접 편성하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예산액은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하시면서 증감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을 편성하실 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는 경우 해당 성립전 예산이 결제 완료되는 시점에 예산액이 반영되고,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경우 해당 추경의 예산 확정, 결제 완료되는 시점에 예산액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집행하실 때 예산액을 편성하는 예산 구분에 따라서 예산액이 반영되는 시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월 등 증감액은 전년도에서 2월 되는 명시사고 계속비 2월 금액, 그리고 이용, 전용, 목간 전용, 그리고 예비비, 반환금 등으로 인해서 증감되는 금액이 예산액과 별도로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2월 등 증감액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증감 처리하실 수가 없고, 따라서 본 예산이나 추가 경정 예산 진행하실 때 이 증감액에 대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2월 등 증감액의 정의 정리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년도에서 2월 되는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금액은 전년도 결산, 즉 23년도 결산을 진행하시면서 2월 확정 처리를 하시게 되면 2월 등 증감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명시사고 계속비 2월을 본 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실 필요는 없고, 24년도에서 명시사고 계속비 2월을 급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23년도 결산을 통해서 2월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성립전 예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정산 재원에 한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예산 승인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 집행하고 차기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승인을 거치는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이와 같은 성격으로 성립전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변경하거나 감액하실 수는 없고 정산 재원만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성립전 예산 편성 절차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립전 예산의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세입 예산 요구, 세출 예산 요구, 그리고 재원 배정, 그리고 성립전 예산 결제 완료 후에 차기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확정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 성립전 예산이 작년에 기능 개선이 됐는데요. 기능 개선된 이후로 세입 예산 요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 관리에서 요구한 이력이 존재하는 세입 예산을 성립전 예산 화면에서 똑같이 요구를 진행하시는 경우 성립전 예산 저장이라는 팝업이 호출이 되고 해당 팝업에서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두 가지 버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세입 예산 관리에서 요구하셨던 세입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세입 예산 관리에서 요구하셨던 요구 내역을 삭제하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세입 예산 관리에서 요구하셨던 내역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 편성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하고, 이 부분은 주의사항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 설명을 더 드리면 구 에듀파인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하나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이 가능했었고, K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다수의 세부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이 가능했으나 하나의 세입 재원만 성립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셨고요. 그래서 작년에 성립전 예산이 개선되면서 현재는 다수의 세입 재원, 다수의 세부 사업을 하나의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립전 예산 편성입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하는 절차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관리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통해서 성립전 예산을 작성하실 수가 있고, 기본정보 탭에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실 재원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교특전입금의 경우 성립전 편성이 가능한 정산 재원은 목적 사업비이기 때문에
재원을 선택하실 때 교특전입금의 경우 재원급은 목적 사업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기본정보 탭에서 선택하신 재원 구분으로만 세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내역을 작성하고 저장까지 해주셔야 세입 탭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기본정보 탭 내역 작성, 저장 후에 세입 탭으로 이동해서 세입을 요구해 주시면 되고요. 세입 탭 이동 후에는 세부사업 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실 세부 사업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다수의 세부 사업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산 요구 추가 버튼을 통해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실 세입 재원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세입 재원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세부 사업만 추가하셨을 때에 그 세부 사업으로 요구한 이력이 있는 보조 사업은 예산 요구 추가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선택하신 세부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진행하신 이력이 없는 경우 예산 요구 추가 버튼을 통해서 직접 보조 사업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까지 모두 조회되게 세부 사업 예산 요구 추가를 완료하신 이후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실 목적 사업비에 대해서만 산출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산출식을 입력하지 않은 행은 저장할 때 자동으로 삭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수의 세부 사업, 그리고 다수의 세입 재원을 하나의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 예산 관리에서 요구해 놓은 목적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을 작성하시게 되는 경우 성립 전 예산 저장 팝업이 호출되고 성립 전 예산 신규 등록,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두 가지 버튼을 선택해서 세입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립 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세입 예산 관리에서 요구하셨던 세입 예산이 삭제되지 않고 성립 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중 편성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하고,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세입 예산 관리에서 요구해 놓으셨던 세입 예산을 삭제하고 성립 전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세입 요구를 마치고 저장까지 해주셔야만 세출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세입 요구를 마치고 세출 탭으로 이동해서 세출을 요구해 주시면 되는데요. 세출 탭에서는 세입 탭에서 추가하셨던 세부 사업에 대한 내역이 한꺼번에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출을 편성할 산출 내역에 산출식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성립 전 편성을 진행할 세부 항목이나 산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부 항목 추가 버튼,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출 요구를 완료하신 이후에 지금 편성하고 있는 금액이 어떤 세입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재원 배정까지 해주셔야 하고요. 재원 배정은 세부 항목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의 재원 금액을 클릭하시게 되면 재원 배정하실 수 있는 정산재원 관리라는 팝업이 호출이 되고, 해당 팝업의 우측 상단에 보여지는 이 예산액은 해당 세부 항목으로 요구되고 있는 세출 요구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원 배정하실 때는 해당 세부 항목으로 요구되고 있는 세출 요구액만큼 재원 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산재원 목록에서 해당 금액을 편성하고 있는 재원을 확인하고 우선순위 재원 배정액을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우선순위의 경우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고, 입력하지 않으시는 경우 저장할 때 우선순위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체번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 항목별로 재원 배정을 올바르게 마치시고 저장, 결제 요청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세부 항목별로 금액을 보셨을 때 세부 항목의 총 요구 금액과 재원 배정하신 금액이 동일해야 하고, 그리고 세출 총 요구 금액과 세입 총 요구 금액도 동일해야 하고요. 이 세부 사업 단위로 보셨을 때도 세부 사업에 대한 세입 요구액, 그 세출 요구액이 동일해야만 결제 요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마치신 후에 금액들 올바르게 작업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립전 예산 결제가 완료되면 성립전 예산 관리 메뉴에서 보셨을 때 진행 상태가 완료로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성립전 예산의 경우 해당 성립전 예산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예산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립전 예산 보시면 예정 차수의 추경 1회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성립전 예산은 결제 완료돼서 바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후에 1차 추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확정 차수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성립전은 결제 완료가 돼서 예산액으로도 반영됐고 집행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아직 추경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성 절차 살펴봤고 성립전 예산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 예산 관리 메뉴에서 요구해 놓은 세입 재원으로 성립전 예산에서 똑같이 세입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성립전 예산 저장이라는 팝업이 호출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세입예산관리 메뉴에 목적사업비 2에 대해서 요구 요청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성립전 예산을 통해서 똑같은 목적사업비 2에 대해서 100만 원을 성립전 세입으로 요구하시게 되면 동일한 세입 재원에 대해서 세입예산관리에서도 요구가 되어 있고 성립전 예산으로도 요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저장이라는 팝업이 호출됩니다.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으로 편성하는 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입예산관리에서 요구하셨던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다시 세입예산관리 메뉴로 이동해 보시면 세입예산관리에서 요구하셨던 요구 요청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성립전을 하기 전에는 요구 총액이 1,300만 원이었고 성립전이 완료되면서 요구 총액이 1,400만 원으로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요구 요청 상태로 남아있는 이 100만 원을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편성하실 게 아니라면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성립전 편성 이후에 세입예산관리 메뉴로 이동하셔서 진행 상태, 요구 총액, 요구액 등을 확인해서 학교가 원하시는 대로 세입 요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지금 남아있는 요구 내역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해당 행을 체크하고 요구 삭제,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남아있는 요구 내역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시게 되면 세입예산관리에서 요구 요청하셨던 내역을 삭제하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성립전 예산을 작성, 편성하고 다시 세입예산관리 메뉴로 이동해 보시면 진행 상태가 공란으로 변경되고 요구액도 사라지고 성립전 편성이 완료된 금액만 반영돼서 요구 총액이 1,300만 원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립전 예산 작업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버튼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호출된다라고 하면 세입예산관리에서 요구해 놓으셨던 자료가 있기 때문이고, 이 요구해 놓은 자료는 추경으로 반영을 하고, 이 요구해 놓은 자료와 별개로 성립전 예산은 따로 편성하신다 라고 했을 때 성립전 예산 신규 등록 버튼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입예산관리에서 요구한 내역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 요구 내역을 추경으로 또다시 편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추경 예산 삭제 후 등록 버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능 개선되면서 달라진 부분이라서 아직 헷갈려 하는 학교가 많으시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분 불일치입니다. 학교 구분 불일치는 통합운영 학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통합학교에서는 세입 요구 내역을 보셨을 때도 학교 구분이 존재하고, 세출을 요구하실 때도 학교 구분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면 세입의 학교 구분은 고등학교, 세출의 학교 구분은 중학교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세입 세출을 요구하고 재원을 배정하시게 되면 지금 세부 항목의 학교 구분이 중학교이기 때문에 정산재원관리파법에서도 중학교 학교 구분인 세입 재원만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중학교인 세부 항목에서 재원 배정을 할 때 고등학교 목적 사업비가 조회되지 않는 상태고요. 고등학교로 편성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중학교로 잘못 요구되어 있는 내역은 삭제를 해주시고 세부 항목 추가를 통해서 세입의 학교 구분과 동일한 세부 항목을 추가하고 학교 구분이 동일한 세부 항목 산출 내역에서 세출 예산을 요구, 재원 배정을 해주셔야만 고등학교의 목적 사업비가 조회되면서 재원 배정을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학교에서 재원 배정하실 때 재원이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입의 학교 구분, 세출의 학교 구분 동일한지 확인해서 동일하게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립전 예산까지 살펴봤고 추가 경정 예산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 성립 후에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해서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본 예산, 성립 전 예산, 그 이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셨던 예산액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사고 계속비 금액, 이용, 전용, 예비비, 반환금 등으로 인한 2월 등 증감액은 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은 정산재원만 편성이 가능하고 추가 경정 예산은 정산재원과 일반재원 모두 편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절차 보시면 기본적으로 본 예산과 동일한 편성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산 편성 개시 이후에 세입 세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본 예산의 경우 세출 예산 엑셀 업로드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추가 경정 예산의 경우 세출 예산 업로드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 개시 이후에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직접 세출 예산을 요구해 주셔야 합니다. 세입 세출 예산 요구가 완료된 이후 예산안 확정, 심의를 받으시고 심의 결과 등록, 예산안 조정, 예산 확정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심의 결과 등록, 예산안 조정의 경우 시스템상 필수 진행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원하시는 학교에서는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심의 결과 등록, 예산안 조정은 예산 확정 후에는 작업하실 수 없기 때문에 심의 결과 등록,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예산안 확정 이후 예산 확정하기 전 이 사이에 꼭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확정과 예산 확정은 결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예산안 확정의 경우
예산안 확정 이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취소가 가능하고요. 추경의 예산 확정 결제는 결제 완료 후에 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 추가 경정 예산의 예산 확정이 완료됐는데 추가 경정 예산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라고 하면 차기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절차입니다. 예산 편성 개시부터 예산 확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편성 개시입니다. 예산 편성 개시 메뉴에서 개시 버튼으로 개시를 진행하게 되고요. 개시가 완료되어야만 세출예산관리 메뉴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예산 편성 개시 이후에 세출 요구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개시 취소 버튼을 통해서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세입 예산 관리 메뉴입니다. 세입 예산 관리 메뉴에서 추경 세입 예산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데, 재원별로 탭이 나눠져 있고 재원별로 세입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특전입금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산재원인 목적사업비와 일반재원인 학교 운영비 두 가지가 존재하실 수 있고, 목적사업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통계 비목, 산출 내역, 선택 입력하시고 총 교부계획 금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요구 금액을 입력, 그리고 목적 사업비는 정산 재원이기 때문에 해당 목적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셔야 되는 세부 사업을 하단의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하고 배부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 배부액과 상단의 요구액은 동일해야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교특전입금의 원가통계 비목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해당 금액을 전출할 때 사용하신 전출목에 따라서 목적 사업비로 자동 설정되는 내역이 있고 운영비로 자동 설정되는 내역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적 사업비와 학교 운영비를 선택하실 수 있는 교특 전입금이 교부되시는 경우 학교에서 원가 통계 비목 설정하실 때 꼭 주의하셔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비 전입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원가 통계 비목 설정, 산출 내역 입력 후에 총 교부계획 금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학교 회계는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1, 2월에 교부된 금액은 총 교부계획 금액에 표기되지 않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한 팝업에서도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1, 2월에 교부된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팝업에서 24년 1, 2월 보기에 체크하셔야만 당해년도 1, 2월에 교부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성립전을 편성하실 때 올해 1, 2월 교부된 내역을 요구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24년 1, 2월 보기를 체크하고 요구해 주시면 됩니다. 요구 진행하실 때 요구 금액을 직접 수기로 입력하셔도 되고 교부월에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비 전입금의 경우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을 추가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저장을 진행하시면 추경에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당해년도 1, 2월에 교부된 금액을 편성하시게 되는 경우 당해년도 1, 2월 금액이 총 교부계획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요구 총액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잔액이 마이너스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잔액이 마이너스로 조회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거나 결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판단하에 당해년도 1, 2월에 교부된 금액을 당해년도에 편성, 집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앞서 살펴본 방법대로 예산 편성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금입니다. 수익자 부담금은 직접 행추가를 통해서 세부사업, 원가통계 비목, 산출 내역, 선택 입력하시고 산출식을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추경을 진행하실 때 요구해야 되는 수익자 부담금 행위 없을 때는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직접 추가해 주시면 되고,
본 예산이나 성립 전 예산, 그 이전 추경을 통해서 요구한 이력이 존재하는 행의 경우 산출식만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수익자 부담금도 정산 재원이기 때문에 세이브 요구하실 때 세부 사업을 연결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및 지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추가를 통해서 원가 통계 비목, 산출 내역, 선택 입력 후에 산출식을 입력하고요. 정산 재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편성, 집행할 세부 사업을 추가하고 배부액을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행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 산출식과 배부액만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일반 재원입니다. 일반 재원은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원가 통계 비목 산출 내역, 산출식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 재원은 말 그대로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을 연결, 배부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기금 전입금입니다. 발전기금 전입금은 따로 해당 화면에서 행을 추가하실 수는 없고 발전기금에서 학교에게 전출금으로 작성한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되면 행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원가 통계 비모 산출 내역 입력하시고 총 교부 계획 체크하신 이후에 세부 사업을 추가, 배부액을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타학교 전입금은 보조금 및 지원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금 전입금의 경우 교특 전입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요구하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세출 예산 관리 메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추경 세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화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임 예산 관리에서 요구하셨던 금액이 모두 합산돼서 세임 예산 금액으로 표기가 되고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요구하신 합계 금액이 세출 예산 금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금액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임 예산 요구 총 금액과 세출 예산 요구 총 금액의 차액이 표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 대상 금액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세임 예산 금액과 세출 예산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 주셔야 조정 대상이 0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세임 요구하면서 정산 재원의 경우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입을 요구할 때 해당 금액을 편성, 집행해야 되는 세부 사업을 연결하고 배부액을 입력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부 사업의 세입 금액으로 조회되는 금액들은 정산 재원으로 요구된 세입 금액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일반 재원의 경우 세부 사업을 연결하지 않고 세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세입 사업이라는 행에 별도로 합산된 금액이 표기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학생복지 운영에 조회되는 500만 원은 정산 재원으로 학생복지 운영 세부 사업과 연결, 배부에서 요구하신 세입 재원이고 이 세입 사업에 조회되는 이 금액은 정산 재원이 아닌 일반 재원으로 세입을 요구하신 합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출 예산 요구를 진행하실 때는 세부 사업 명칭을 클릭하시거나 세부 사업에 체크하고 예산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세출 요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세부 사업을 클릭하게 되면 요구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산출식을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세출을 요구할 세부 항목 산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부 항목 추가, 산출 내역 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해당 세부 사업으로 연결, 배부액을 입력해서 요구하셨던 정산 재원의 요구 내역이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재원 배정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단의 정산 재원 차이 금액,
그리고 하단에 정산재원 금액 차액이 표기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출 요구를 완료하고 나서 세부 항목의 재원 금액을 클릭하고 지금 요구되고 있는 금액이 어떤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재원 배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하단에 조회되는 정산 재원의 요구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세출 요구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지금 조회되고 있는 세입재원 목록의 요구 금액보다 세출 요구 금액이 큰 상태고, 이 경우에 재원 배정하실 때 500만 원만큼은 정산 재원으로, 그리고 차액 50만 원은 일반 재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 재원에 맞게 올바르게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립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팝업 우측 상단에 조회되는 예산액은 해당 세부 항목의 총 세출 요구 금액, 그리고 재원 배정하신 금액의 합계 금액, 이 두 금액이 동일해야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원 배정을 완료하시고 상단의 정산재원 차이 금액, 그리고 하단의 정산재원 금액 차액이 0원으로 조회되는 걸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부 항목의 요구 금액, 그리고 재원 배정하신 금액의 합계 금액, 이 동일한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을 요구하면서 잘못 요구하신 내역은 해당 행을 체크하고 행삭제 버튼을 통해서 요구 내역을 지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행삭제 버튼을 통해서 산출식을 지운 상태로 한 번 더 행삭제를 진행하시게 되면 본 예산 성립 전 추가 경정 예산으로 확정된 이력이 없고 지출 품위 작성을 진행한 이력이 없는 행의 경우 삭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출 요구 내역까지 모두 작성하신 다음 조정 대상 금액 세입사업 잔액이 0원으로 조정된 상태에서 내역 검증, 내역 검증하실 때 오류 내역이 없이 내역 검증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등록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입사업 잔액은 말 그대로 이 세입사업의 잔액, 이 세입사업은 아까 일반 재원으로 요구한 세입 요구 금액이 표기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세입사업 잔액은 일반 재원을 배정하지 않았거나 잘못 배정하신 경우 조회됩니다. 따라서 세입사업 잔액이 존재하는 학교의 경우 내역 검증하셔서 내역 검증에서 발생하는 오류 내역 확인하시고 오류가 발생한 세부 사업에서 정산재원, 일반재원 배정이 올바르게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재원 배정을 올바르게 완료해 주셔야만 세입사업 잔액이 0원으로 표기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역 검증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내역 검증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등록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추경의 등록 상태가 등록 완료 상태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팝업 창은 목별 일괄 조회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호출되는 팝업 창인데요.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 회계는 세부 사업 내에 세출 목 단위로 예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의 경우 회계년도 최초의 예산이기 때문에 세출목 초과가 발생할 일이 없지만 추가 경정 예산의 경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산의 감액, 변경, 증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출목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작업을 완료하시고 목별 일괄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세부 사업 내 세출 목 단위의 예산 잔액이 마이너스 된 항목이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하고 이후 예산안 확정, 예산 확정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경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잔액은 추경 등록 시점, 등록 완료 시점, 예산안 확정 시점, 예산 확정 시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을 진행하시면서 집행을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 주의 깊게 살펴주셔야 예산 확정할 때 세출목 초과 발생 없이 추경을 잘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확정입니다. 예산안 확정은 예산안 확정 메뉴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산안 확정 메뉴로 처음 이동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용 비활성화되고 조회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조회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하고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신 이후 제목 내용 요구 일자 입력하신 다음에 탭별로 내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총칙의 경우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전년도 총칙을 복사하시거나 최종 총칙 복사를 통해서 해당 회계연도의 최종 총칙을 복사해 오실 수 있습니다. 예산 총칙의 경우 입력하지 않으시면 결제 요청을 진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꼭 입력하시거나 복사해 주시고 저장하신 이후에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예산안 확정, 결제 승인으로 상태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예산안 확정 이후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제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의결 관리입니다. 심의의결 관리 메뉴에서 심의 결과를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처리 절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심의의결 관리는 시스템상 필수 진행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원하시는 학교에서는 생략하실 수가 있고 다만 심의의결 관리 메뉴에서 심의 결과를 등록하고 싶은 학교에서는 예산 확정 후에는 이 작업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확정하고 예산 확정하시기 전에 꼭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심의 결과를 등록해서 저장해 주시면 하단에 세임 예산 조정, 세출 예산 조정 버튼이 활성화되고 예산 조정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이 버튼을 통해서 예산 조정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문 내용은 직접 타이핑 하실 수 있고 자료 관리 같은 경우 파일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산 조정 살펴보면 세출 예산 조정, 세임 예산 조정 버튼을 통해서 예산 조정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사실 이 예산 조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호출되는 팝업 창은 세임 예산 관리 메뉴, 세출 예산 관리 메뉴랑 동일한 메뉴입니다. 따라서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정하셔도 되고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에 세임 예산 관리 메뉴,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직접 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조정하실 때는 세입 예산 관리 메뉴에서 세입을 요구하셨던 방법, 세출 예산 관리 메뉴에서 세출을 요구하셨던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세출로 보여드리면 세출 요구하시는 화면으로 이동했을 때 예산 요구와 예산 확정으로 칼럼이 나눠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예산 요구에 있는 내역은 예산안 확정 전에 해당 차수 추경이 등록 상태였을 때 작업해 놓으셨던 내역이 조회가 되고 예산안을 확정하신 후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 확정 산출식을 수정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정말로 예산안 확정 이후에 학운위 심의 결과에 의해서 추경을 조정하셔야 되는 경우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정을 거치시게 되면 조정하신 내역이 조정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네, 다음은 예산 확정입니다. 추경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 확정 메뉴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예산안 확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메뉴 최초 이동하시면 비활성화되어 있고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회 버튼 꼭 눌러주시고 조회 버튼 클릭하신 이후에 제목 내용 요구 일자 그리고 탭별로 내용 확인해 주시고 이 운용위원회 조정 내역 탭에서는 앞서 조정하셨던 내역들이 표기가 됩니다. 예산안 확정 이후에 예산 조정을 진행하신 학교에서는
이 조정 내역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장하신 이후에 결제 요청을 통해서 예산 확정 결제까지 받아주셔야 추경으로 작업하신 요구 내역들이 예산액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의 예산 확정 결제는 결제 완료 후에 취소가 불가하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해서 예산 확정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 처리 절차 살펴봤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재원 배정 네 가지 케이스 준비했습니다. 증액 배정, 감액 배정은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세입 세출 금액이 늘어났을 때, 세입 세출 금액이 줄어들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는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학교에서도 잘 하고 계실 거고요. 세입 증감 배정, 세출 증감 배정은 세출 요구 없이 세입 재원만 변경되는 경우, 세입 변경 없이 세출 내역 간에 증감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케이스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배정입니다. 앞서 성립전 편성하실 때, 그리고 추경할 때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화면과 동일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세입은 500만 원 증액이 되고 있고 세출은 550만 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원 배정을 하지 않았을 때 상단에 정산재원 차이 금액 그리고 하단에 정산재원 금액 차액에 배정하지 않은 정산재원 금액이 조회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재원 배정은 세부 항목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원 배정하는 정산재원관리 팝업에서 보셨을 때 우측 상단의 예산액은 해당 세부 항목으로 요구되고 있는 총 세출 요구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금액이 어떤 재원으로 얼마씩 이루어져 있는지 재원별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세부 항목으로 늘어나고 있는 세출 금액은 550만 원인데 지금 하단에 세입재원 목록 보시면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 세입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이 55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발전기금 전입금 그리고 차액 50만 원은 일반 재원으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별로 올바르게 금액 입력하셔서 세부 항목의 총 요구 금액과 재원 배정하신 금액의 합계 금액이 동일해야만 재원 배정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원 배정 완료하신 후에는 정산재원 차이 금액 0원, 정산재원 금액 차액 0원, 그리고 세부 항목의 요구 금액과 재원 배정하신 금액의 합계 금액 동일한지 확인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감액 배정입니다. 증액 배정과 동일한데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해당 세부 항목으로 600만 원이 감액되고 있고 하단의 세입재원 목록 보시면 목적사업비 3이 500만 원 감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목적사업비가 감액되고 있고 차액인 100만 원은 일반 재원이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 배정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 우측 상단에 세부 항목 감액되고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감액 배정해 주셔야 하는데 목적 사업비에서 감액되고 있는 금액, 그리고 일반 재원에서 감액되고 있는 금액, 재원별로 올바르게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재원 배정 후에 정산재원 차익금액 0원, 정산재원 금액의 차익 0원, 그리고 세부 항목의 요구 금액이랑 재원 배정하신 금액의 합계 금액 동일한지 확인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 배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출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고 세입 재원만 증감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기존의 수익자 부담금으로 예산 편성을 진행하셨는데 이후에 뭐 지원금이 교부돼서 수익자 부담금을 감액하고 목적 사업비로 세입 재원을 변경하시거나 A라는 목적 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진행해 놓으셨는데 B라는 목적 사업비로 목적 사업비 간의 세입 증감을 하셔야 되는 경우 이렇게 세출 요구 없이 세입만 증감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지금 보시면 상단에는 정산재원 차이 금액이 0원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재원 배정하지 않은 금액이 5천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0원이기 때문에 정산재원 차이 금액이 0원으로 조회가 되지만 재원 배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단의 금액도 확인을 해주셔야 하지만 이 하단 세입재원 목록에 정산재원 금액 차액의 세입재원별 차액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원 금액을 클릭해서 재원 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세출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산재원관리 팝업 우측 상단의 예산액이 0원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감액되고 있는 수익자 부담금은 감액되고 있는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재원 배정,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목적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는 금액만큼 플러스로 재원 배정 하셔서 상단의 예산액과 재원 배정하신 금액의 합계 금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세출 요구 없이 세입만 증가돼서 재원 배정을 진행하시는 경우 재원 배정하셨던 세부 항목 내에 산출 내역 어디든 상관없으니 산출식에 0이라도 입력을 해주셔야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재원 배정이 올바르게 완료돼서 하단에 세입 재원별 정산 재원 금액 차액 금액 보셨을 때 0원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증감 배정입니다. 세출 증감 배정은 세입은 아무런 요구를 진행하지 않고 세출 내역 간에 증감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재원 배정은 세부 항목 단위로 재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내역 간의 증감을 진행하실 때 세부 항목 내에 산출 내역 간에 세출 증감을 하시는 경우 세부 항목 단위의 요구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세부 항목 내에 산출 내역끼리 증감하실 때는 재원 배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세부 항목 간에 세출 예산이 증감되는 경우 세부 항목의 요구 금액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재원 배정도 같이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세부 항목은 마이너스 50만 원, 두 번째 세부 항목은 플러스 50만 원, 50만 원이 세부 항목 간에 증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세부 항목 재원 배정 진행해 보시면 기존에 요구되어 있던 재원 중에서 지금 증감되고 있는 재원에 감액하고 있는 금액만큼 재원 배정 처리를 해주시면 첫 번째 세부 항목의 경우 요구액도 마이너스 50만 원, 재원 배정액도 마이너스 50만 원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 세부 항목의 경우 50만 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재원에 늘어나고 있는 금액만큼 재원 배정액을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면 두 번째 세부 항목도 마찬가지로 요구액 50만 원, 재원 배정액 50만 원이 조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출 증감 배정 케이스의 경우 세입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화면에서 보셨을 때 상단 정산재원 차이 금액도 0원, 그 하단에 정산재원 금액 차액도 0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항목의 요구 금액과 재원 배정액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놓치시고 내역 검증 오류가 발생하시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부 항목 단위로 세출 증감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꼭 재원 배정 올바르게 하셔서 세부 항목 단위의 요구액과 재원 배정하신 금액이 동일한 상태로 저장하시고 내역 검증해 주셔야 내역 검증 오류 없이 내역 검증을 마치고 등록 완료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경 작업하시면서 내역 검증 오류 발생하는 내역이 현재 재원 배정과 관련된 오류 내역이 많아서 우선은 다른 오류 내역은 따로 다루지 않고 재원 배정 관련해서 이 네 가지 케이스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만 주의하셔도 대부분의 오류 내역 없이 추경 작업 마치실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경 작업 하시면서 이런 부분 주의하셔서 추경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고, 추경 진행하실 때 오류 내역이 존재하시는 경우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년도 예산관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